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도 리포트를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자주 본다라고 했던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리포트가 라운텍 종목 분석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실 라운텍 종목 분석은 최근에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사업 내용은 훑어보긴 했는데 오늘 이 리포트를 통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럼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봐.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그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옷장사의 보물지도 이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도 혹시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들어오시면요. 네, 여기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또 뭐 뉴스도 올려주시고 지금 보시면 라운텍 자료도 허니스노우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카페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로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소스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직접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주식 노하우도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수익 인증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떤 수익을 내시는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운텍 리포트 내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리포트죠.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관심 종목인 이상은 거의 다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뭐 전부 다 제가 다뤄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종목 분석을 다뤘던 그 뼈대 안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 살을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운텍에 대해서 간단한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분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설명하는 용어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엘코스, 두 번째가 올레도스, 세 번째가 레도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엘코스 쪽에 집중하고 있는 라운텍의 사업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라운텍은 엘코스뿐만이 아니라요. 마이크로 LED 및 마이크로 OLED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이 77.5%로 가장 많고 이 모바일 TV는 저희가 뭐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22.5% 매출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김에 모바일 TV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세계 최초로 DMB 시스템 온 칩을 개발해서 모바일 TV 및 차량용 DAB, 이 DAB는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방송인데 이 수신칩을 공급해 왔다라고 하고 현재는 모바일 TV 여러분들 DMB 안 보시죠? 네, 그래서 주로 자동차와 유럽향 오디오 가전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에는 더 이상 우리가 DMB 같은 걸 보지는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가전 제품 등에 여전히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제가 저번 종목 분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사양산업 쪽으로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여기에는 집중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텍의 사업을 이해할 때 중점적인 사업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 중에서도 엘코스 쪽이다라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수백만 개 화소와 화소 구동 회로를 한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 구성하고 타이밍 제어 SOC까지 모두 집적하여 하나의 부품으로 집약한다. 마이크로화 돼야 되기 때문에 집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유리기판 위에 디스플레이를 실장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웨이퍼, 이게 실리콘 백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
발광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프론트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집적한 장치, 자 이거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톱 크기만 하다고 했잖아요. 1인치 이하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대각선 길이가 뭐 2.5cm 이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은 크기의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이 실리콘 위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웨이퍼를 백플레인이라고 하고 위에 발광부 이 부분을 프론트 플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지금 현재 라운텍이 주력하고 있는 엘코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와 최소 크기 이쪽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을 제조할 때 일반 안경과 유사한 크기를 구현할 수 있고 무게 또한 가볍게 할 수 있고요. 배터리 사용 기간이 긴 XR 기기를 만들 수 있어 다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동사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자, 어떤 글로벌 빅테크냐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뉴스에 나온 바대로 확인을 해보면 네, 일단 뷰직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R 글래스 관련주죠. 뷰직스 쪽으로 라운텍의 엘코스 패널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뷰직스는 우리가 종목 분석으로도 다뤄봤는데 AR 글라스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밑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라운텍의 김보은 대표이사님이세요. 네,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이제 뷰직스의 대표이사 폴 트래버스죠. 이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 거래 관계에 있고요. 여기 안경이 바로 뷰직스의 안경입니다. 이 뷰직스의 안경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엘코스를 라운텍이 공급을 하고 웨이브 가이드라고 해서요. 이 빛이 이렇게 나오면 꺾여져야 되잖아요. 엘코스의 구동 방식은 빛이 이렇게 굴곡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꺾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꺾여서 원하는 위치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웨이브 가이드인데 이 웨이브 가이드를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뷰직스죠. 뷰직스는 엘코스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라운텍의 엘코스 패널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AR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뷰직스 쪽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객사 아브간트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아브간트가 만들고 있는 이 AI 스마트 안경, 자, 여기에도 라운텍의 엘코스가 들어가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고객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AR 글라스 엘코스가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 LED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백플레인 웨이퍼 공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웨이퍼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 LED용 실리콘 백플레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계약 규모가 한 28억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수주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사업, 특별히 AR 글라스 시장이 점점 더 산업이 개화가 되면서 이제 라운텍의 이런 수주 레퍼런스가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고 메타도 최근에 레이벤 그 AR 글라스를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엘코스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0.24인치 굉장히 작은 1440 곱하기 1440 엘코스를 개발했다. 이게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기존의 시중에 나왔었던 엘코스 대비 월등 한 2배 이상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신제품이죠. 이거를 최근에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 글로벌 빅테크들을 통해서 많은 매출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김보은 대표, 라운텍의 대표이사죠. 얘기하기를 메타의 오라이언처럼 시야각 70도 이상 대화면 XR 기기는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며 아까 개발했다고 했던 P24 이것은 하이엔드 스마트 글라스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메타의 오라이언에도 충분히 채택이 될 수 있고 일단은 메타의 오라이언 프로젝트에 나오는 다음 하이엔드급 스마트 글라스는 엘코스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 올레도스가 아니라 레도스입니다. 마이크로 LED를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넘어가는 순서는 엘코스에서 올레도스를 좀 건너뛰는 느낌이에요. 올레도스를 건너뛰고 바로 레도스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최근에 종목 분석으로 알아봤던 대표적인 게 라운텍의 엘코스 쪽이고 사피엔 반도체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레도스 쪽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왜 이 두 개의 종목이 유독 대장주 흐름을 가는지 이 기사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리포트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라운텍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응용 분야는
AR, MR, XR 글라스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특별히 증강형으로 AR, HUD 산업 쪽으로도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대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응용 산업으로 홀로그램, 그리고 빔 프로젝터, 3D 프린터, 스캐너 이쪽에 이제 광학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응용 사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제품으로 이제 구동 컨트롤러가 있어요. 시스템 온칩 방식으로 만드는 제품인데, 자, 엘코스 패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패널 내 시스템 온칩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이 AP에서 보내온 RGB 데이터를 RGB 각각의 컬러 신호로 나누어서 엘코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로 전달한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때 느린 영상 처리 속도에 의한 깜빡거림을 줄이기 위해서 120Hz 이상의 고속 화면 주사율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 자,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구동 컨트롤러예요. 이거를 라운텍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지럼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이미지 처리 컨트롤러다. 그리고 이 구동 컨트롤러가요, 엘코스뿐만 아니라 레도스, 올레도스의 이미지 처리 광학 왜곡 보정 기능에도 문제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도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각각의 장점, 단점들을 설명해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다뤄보긴 했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유리 기판을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리콘 기판으로 채택이 됐는데 왜 바꾸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가 500도 이상의 고온 제조 공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유리 기판은 여기에 이제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안정성이 높은 실리콘 기판이 채택이 된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 위에 실장을 한다라고 해서 뒤에 온 실리콘이 붙어서 엘코스, 올레도스, 레도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엘코스는 실리콘 기판 위에 액정을 증착한 반사형 LCD 구조로 외부에서 일단 광원이 필요해요. 광원을 쏴야 되는데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픽셀별로 이 빛을 변조해서 영상을 형성하고 프리즘 반사경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웨이브 가이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굴곡된 빛이 사용자 눈에 투사가 됩니다. 구글이 예전에 실패하긴 했지만 2013년에 스마트 안경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됐던 엘코스 패널이 대만 디스플레이 기업 거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하이맥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코스의 장점은 제조 공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RGB 풀 컬러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외부 강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응답 속도 시야각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밝기 향상을 위해서 강한 백색광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발열과 전력 소모량이 높다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자, 이런 장단점을 좀 비교할 수 있고 올레도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올레도스는 자체 유기 발광 물질이 증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광원이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서 고명암비와 빠른 응답 속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XR 기기의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출시했던 애플의 비전 프로가 소니의 올레도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나오죠. 올레도스는 밝기가 낮고 수명이 짧으며 고휘도 구현, 그러니까 밝기를 높이게 되면 전력 소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점이 있다. 그래서 AR 글라스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비전 프로야 뭐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일이 없겠지만 AR 글라스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외부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올레도스를 AR 글라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주변의 햇빛과 대비를 위해 더 높은 휘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전력 소모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배터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물질을 증착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밝기가 감소하고 이 색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산업용 장비처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도스 LED를 실리콘 위에 증착시킨 이 마이크로 LED는 앞에서 살펴봤던 LCD나 OLED처럼 거대한 패널 기판 위에 픽셀을 구성하는 대신에 수많은 마이크로 LED 칩들을 촘촘하게 배치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높은 휘도와 우수한 색 재현력으로 인해서 AR 글라스 등 야외 환경용으로 적합하다. 너무나 좋은 거죠.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다. 아직은 상용화는 초기 단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레도스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시고 캡처를 하셔도 좋고요. 한번 차근차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명암비 있잖아요. 명암비가 어떤 개념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명암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흰색이 검은색 대비 얼마나 밝은가, 자,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암비가 1대 100이다 라고 하면 흰색이 검은색보다 100배 밝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1대 1000 명암비면 어떤 게 명암비가 더 좋다라고 해야 되죠? 당연히 1대 1000이죠. 이건 뭡니까? 흰색이 검은색보다 1000배 밝다. 그러면 명암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검은색은 더 검은색처럼 보이고 흰색은 더 흰색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색 재현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LCD의 단점은 명암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LCD는 명암비가 낮잖아요. 그리고 올레도스와 레도스는 명암비가 높거나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엘코스의 단점으로 LCD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명암비가 낮다라는 건 검은색 구현이 그만큼 어렵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여러분들 밝은 도시 야경에서 별을 보는 것과 깜깜한 한적한 시골 밤하늘에서 별을 볼 때 어느 환경에서 별이 더 밝게 보입니까? 별의 밝기는 고정적이죠. 별이 뭐 도시에서 더 밝게 빛나고 시골이라고 더 어둡게 빛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별을 보더라도 왜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고 시골에서는 더 잘 보일까요? 그게 바로 명암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라이트 유닛이 있기 때문에 LCD는 주변에 광원이 많아서 이 검은색을 구현하는 게 더 어려운데 검은색이 검게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이 안 보이는 건데 시골은 주변에 광원이 없지 않습니까? 뭐 불 켜진 집이 없기 때문에 건물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더 깜깜하고 빛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선명한 검은색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암비는 흰색이 검은색 대비 몇 배나 더 밝은지의 그 비율이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명암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인데요. 2025년에서 34년까지 연평균 23.9%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특별히 이 XR 시장 내에 레도스, 마지막으로 레도스로 간다라고 했죠. 레도스의 점유율은 지금 5.4% 근방에서 앞으로 2026년에는 45.6%까지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올레도스 점유율은 71.5에서 38.6으로 점점점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은 마이크로 LED, 레도스 쪽으로 점점 증가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가 지금 강한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엘코스가 단기적으로는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엘코스에서 올레도스를 지나서 레도스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쟁사가 누가 있느냐? 일단은 일본의 소니가 있고요. 한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 코핀 있고 대만의 하이맥스가 있습니다. 소니는 애플의 비전 프로에 올레도스를 공급을 했었죠. 그래서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OLED를 중점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2023년 XR 사업 강화를 위해서 미국 마이크로 OLED 기업인 이매진을 인수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피는 OLED, LCD, 엘코스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군용 쪽 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죠. 군용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에 특화된 기업이다. F-35 전투기용 OLED 디스플레이도 개발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하이맥스는 엘코스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독보적인 양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라운텍의 대표적인 경쟁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름부터가 마이크로 OLED인 프랑스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대만의 하이맥스와 코핀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요, AR 글라스를 개발하고 제품 상용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메타가 나오죠. 메타가 일단은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구글도 지금 삼성과 퀄컴 이 3자 간의 동맹을 통해서 AR 글라스를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지금 AR 글라스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도 가성비 좋은 AR 기기를
중점을 두고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퀄컴과 3자 연합 구조로 지금 2026년 프로젝트 해안, 자, 이게 바로 AR 글라스입니다. 무한이 있고 해안이 있는데, 자, 무한은 MR 헤드셋이고요. 프로젝트 해안이 바로 AR 글라스죠. 그래서 26년에 상용화 예정이기 때문에 26년부터 본격적인 방금 소개해드린 글로벌 빅테크 간에 이 제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패널을 만들고 있는 엘코스 제조사 그리고 레도스 제조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또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로 그러면 라운텍이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경쟁사들 대비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엘코스 제품의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죠. 경쟁사 제품군들이 대부분 레도스임에도 불구하고 640 곱하기 480인데 엘코스 제품이 1280 곱하기 720이에요. 해상도가 훨씬 더 높다. 섬세한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자, 라운텍은 엘코스 제품 RGB 풀 컬러를 하나의 모듈로 제공을 하면서 고품질이고 가격도 저렴한데 경쟁사는 레도스 제품의 경우 풀 컬러가 아니라 모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모듈을 구비해야 되므로 모듈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듈 사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소형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100이다라고 하면 라운텍의 사이즈는 그 경쟁사 대비 약 한 42%에서 53% 정도 수준밖에 크기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암비. 아까 명암비 설명을 드렸죠. 라운텍의 엘코스 제품은 1000대 1의 명암비인데 경쟁사는 60대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코핀 같은 경우에는 100대 1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0대 1이면 10배 정도 넘는 명암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쟁력은 전력 효율입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100 정도 전력 소모를 한다라고 하면 라운텍의 엘코스 제품 전력 소모는 4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어지럼증 해소, 여기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개발한 이미지 컨트롤러 이 SOC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경쟁사 대비 사이즈는 작아지고 명암비는 훨씬 좋아지면서 전력 소모도 절반 이상 줄어들고 어지럼증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경쟁사를 여기 지금 미국, 중국 국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게 하이맥스와 미국의 코핀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쟁사들을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봤을 때 라운텍은 다 좋아요, 그죠?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종목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기가 쉬운 게 모든 종목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분석을 할 때 리스크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겸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스크가 뭘까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죠.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좋고 기대감을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수익으로 직결이 되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계속 쌓여야 그것으로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고 회사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얘가 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튼튼한 근육을 갖고 있어도 밥을 못 먹으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과연 라운텍은 밥을 먹을 수 있냐?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일단 거기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들긴 합니다. 아까 봤듯이 수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 정도 수주 가지고는 회사가 계속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분석한 이 매출 가이던스도 보시면요, 매출액이 2025년까지 가더라도 성장한다라는 기대치가 없어요. 그죠? 지금 계속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율이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올해까지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2026년, 27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라운텍도 사업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회사야 뭐 자신들이 차입을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버틴다고 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죠. 지금 현금 흐름표도 보시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실적은 뭐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로 뭐 고민해보자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전망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리바운드 되는 걸 기대하기는 좀 불투명한 시점이고 버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재무에서. 버틸 수 있는지 현금이 많은지를 좀 봐야겠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느냐.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2024년 기준으로 59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 한 35억 정도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판관비가 보시면 한 해 판관비가 133억입니다. 그러니까 판관비로만 지금 한 해 동안 133억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금성 자산 가지고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좀 불투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저는 뭐 여러분들 무조건 유상증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놀라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시고 나중에 뭐 회사에 뭐 유상증자 나왔다라고 해서 막 전화하시고 따지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물론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따지는 건 가능하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배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건 삼자배정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유상증자가 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가 있는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자금 확보 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을 때 유상증자 공시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지레 겁먹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막 여러분들 겁먹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염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운텍의 차트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건 모든 이평선들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자 이날 8월 1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식이 다 급락을 맞이했었고 코스닥은 4%대 급락을 맞이했었던 하루였는데 이날도 지금 거의 보합이죠. 이 정도면 안 빠진 거예요. 심지어 장중에는 플러스였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이평선도 지금 넘었죠. 요 200일선도 넘고 매물대도 지금 거의 다 소화한 시점입니다. 거래도 엄청 터진 시점에서 이 매물대를 딛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팔 이유가 없는 시점이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매한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정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릴 생각으로 빠지면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오셔야지 메타버스 섹터에서 이 라운텍은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교 대상으로 사피엔 반도체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인데 강한 흐름을 가져가다 사피엔 반도체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었는지 자 이날 좀 강한 조정이 좀 있었죠. 장중 7%대까지 빠지면서 5%대로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선을 21선을 이탈한 흐름인데 저는 구조적 성장에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피엔 반도체는 이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와 라운텍이 가장 강한 흐름인데 다른 AR 글라스 관련주들은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자,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요.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얘마저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코세스도 뭐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코세스는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으로도 들어가는데 코세스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AR 글라스 시장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라운텍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급락장에서도 버티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메타와 구글, 삼성, 퀄컴, 애플, 샤오미 자 모든 AR 글라스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2026년, 27년까지를 지금 타겟하고 있다. 시장은 개화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주가의 흐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의 관심을 갖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메타버스고 성장주입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 자, 거기에 따른 이 자금의 유동성 문제는 한번 리스크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투자 성향과 여러분들의 포트 비중을 잘 대응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피엔 반도체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주식엔 답이 없죠. 그래서 어떤 게 더 강하게 갈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주가 상승이 있을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 두 개의 종목으로 AR 글라스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리포트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좋은 리포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좀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주식 투자를 위해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에 주식 라이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주식 라이브 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